반갑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시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걔를 교정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25년 9월 모의평가, 사실 등급컷이 상당히 높았던 대표적으로 물수능 형태의 시험이었지요.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걔네들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하는, 그래서 이것만 바꾸더라도 성적이 조금은 오를 수 있는, 굳이 어려운 문제를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추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추론 문제는 순수 추론 문제와 일반적 추론 문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10번 문제였는데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문으로 가서 기억을 보게 되죠. 근데 기억을 봤더니 따라서로 시작을 해요. 아, 그러면 기억의 이유는 이 앞부분에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무단 변경과 달리 라고 했으니까 대조 포인트가 하나 잡히게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데이터가 지워졌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선 잠시 넘겨볼게요. 데이터는 지워져도요,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데이터가 일부 지워지더라도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복원이 용이하다, 복원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원이 용이한 이유는 바로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로 가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찾으려고 하죠. 이게 일반적인 추론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추론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한다면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선택지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인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다른 부분에서 선택지를 출제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승인 과정을 한번 찾아볼까요? 3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의 승인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3번 선택지는 봤더니 노드수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좀 넘기게 되는데요. 4번 선택지를 봤더니 승인 과정의 필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 답 4번.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게 바로 이 4번 선택지죠. 아마도 이 4번을 선택한 친구들은 승인 과정이라는 말만 보고 그냥 이 선택지를 고르지 않았을까? 혹은 정답을 모르겠어서 그래도 내가 지문을 조금 잘못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4번이 그래도 제일 가깝지 않은가 라고 해서 4번을 골랐을 것 같은데요. 사실 4번은 앞에서 설명되어 있었던 내용과 완전 반대되는 선택지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은 무조건 지워주셔야 되는 선택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4번을 고르셨다면 단순히 단어만 보고 정답을 고르는 습관은 좀 버려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생각해 주세요. 제가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문장은 문장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 에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승인 과정과 관련된 다른 부분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지문의 다른 부분에서 승인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첫 번째 단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승인 과정, 승인 과정. 두 문장이 있죠. 그럼 이 두 문장을 한번 볼까요?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요. 그 예로는 작업 증명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선택지에서 역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선택지를 봤더니 합의 알고리즘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고요.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의 제한과 관련된 설명만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봤더니 모든 노드들이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3번 선택지 틀렸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 과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주관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처음에 일반적인 추론 문제와 순수 추론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추론 문제, 거기에다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는 저도 주관식으로 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풀 때는 방금 설명해 드렸던 그러한 흐름대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일반적이지 않고 이렇게 순수한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주관식으로 푸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틀린 선택지들을 지워나가는 게 더 쉽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추론 문제는 이 추론의 연결고리가 지문에 있다는 것이고요. 순수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지문에 소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일반 추론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5번 문제였는데요. 역시 기억의 이유를 묻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찾으러 가볼게요.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라고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선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영화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바로 이들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을 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이 동일시 현상은요,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화 장치의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시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동일시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바로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의 핵심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화 장치 때문인 거죠. 그럼으로써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이라는 것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연결고리는 조금 더 뒷부분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읽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추론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뒷부분까지 읽지 않아도 정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볼까요? 정답은 1번이죠. 관객은 영화 장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되셨나요? 지문에서 그 이유와 관련된 논리적인 흐름을 완전히 만들어 주었고요. 그 논리적인 흐름 중에 하나를 선택지로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주관식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풀어봤었을 때 선택지가 지워지기만 하지 정답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이 두 문제를 푸는 방식을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리면 주관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 말이 여기에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선택지를 지워가면서 푸시면 되겠죠. 10번 문항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이 무결성이라고 되어 있고 무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선택지에서 데이터 변경이 쉽다? 틀렸죠? 그럼 이제 남은 선택지가 2번과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정답에 가까운지 이게 정답에 가까운지를 판단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찾으러 가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5번 선택지에서는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선택지들이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다라는 형태로 찾아갈 수 있죠. 순수 추론 문제가 100% 다 이런 형태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로 순수 추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능에서 안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순수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앞에 15번 문제를 풀었을 때랑은 다르게 푸는 방법을 달리 해 주어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수능에서는 순수 추론의 문제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지가 적절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진짜 맞는 선택지라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두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31번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근데 2번 말고 다른 선택지를 고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2번 말고 다른 선택지를 골랐다면 이 2번 선택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얘를 봤더니 이런 구조입니다. 아는 것을 보니 안다고 볼 수 있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앞문장과 뒷문장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투쟁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한번 볼까요?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셔야 될 건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권씨를 놀이개로 삼자는 장성태의 눈짓,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권씨를 놀이개로 삼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지가 맞다면 권씨를 놀이개감으로 삼는 것이 투쟁, 논쟁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놀이개감으로 삼는다고 돼 있고요. 지문에서도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화풀이를 하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이개감은 절대 투쟁이나 논쟁이 될 수 없죠. 만약에 2번 선택지가 맞다면 권씨를 놀이개감으로 삼는 것이 뭔가 이 부조리에 맞서는 되게 대단한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2번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할 때는 이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역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가 헷갈린다? 그럼 조금 사고를 유연하게 해서 이게 맞다면 얘랑 얘가 동일한 뜻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한 숭고한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한 문제를 더 보여드릴게요. 5번 문제였는데 얘는 일단 틀린 선택지입니다. 근데 이 2번을 고른 친구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근데 이 2번 선택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금지하는 목적이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을 금지하는 목적이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거래요.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을 금지한대요. 어때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바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자의 가격 결정이라는 것이 공익에서 보았을 때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조건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생각했을 때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법의 체계랑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선택지가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될 때요. 한 번만 이렇게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고민을 확 줄여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남은 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굳이 어려운 거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한 문제, 두 문제 더 확실하게 맞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25년 9월에서 그래도 오답률이 높았던 4개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습관이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금방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들 틀렸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수능에서는 이 정도의 문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